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결혼을 했고 나 혼자 떨어져 있고 나만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조금 더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멘트들을 많이 해요. 10년을 더 벌어도 준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은요, 다 떠나서 나이가 무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연하도 만날 수 있어요. 동갑도 만날 수 있어요. 4, 5살도 만날 수 있고 10살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갈게요. 연하는 절대 못 만나요. 동갑 불가능하죠? 4, 5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게 예요. 30대 후반의 여성들이 제일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게 예요. 제가 이 일을 한 지 지금 한 16년 차 정도 됐는데, 제가 초창기에는 확실히 20대 후반에도 결혼들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0대 후반 거의 결혼 안 하죠. 20대에 결혼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고, 30대 초반? 중반까지도 요즘에는 기본 정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예전에는 집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차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은 없어도 내가 차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캠핑카라도, 그러니까 차가 되게 중요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정말로 안정적인 집에서 집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게 차로 넘어가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서 결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데 질문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MZ세대 분들이 연령대가 지금 20대, 30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나이대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본인의 체력이라던가 본인의 경제력이라든가 활동성이 다 좋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도 없고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결혼을 했고 그들은 가정 가운데 있고, 그러면 나 혼자 떨어져 있고 나만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은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조금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결혼에는 출산, 육아, 양육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생활도 같이 하고 아이도 같이 돌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몫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건 결국은 여성들의 몫이기 때문에 직장 가운데서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이를 키우는 시간 가운데서는 내가 사회생활과 동떨어져야 되고, 이 부분 가운데서 부담감 느끼는 여성도 많이 있고 꺼리는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죠. 내 커리어를 내려놓고 내가 내 한 가정을 책임지고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판단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결혼은 곧 안정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지만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도 어른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진 않거든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억 단위로 들어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어차피 자녀가 부모를 케어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도 아닌 거고, 아직은 부모님도 어느 정도 케어가 들어가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양쪽으로 몰려오는 거는 현실이라서 결혼을 제일 먼저 회피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제 친구들을 봐도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져주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살기 바쁜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케어를 한다는 거는 보통 용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평균적인 연령은 아무래도 30대 초반이 여성의 연령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는 많기는 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경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마련을 해놓고, 부모님한테 다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마련해놓고 준비된 상황이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 근데 이게 여성의 기준이라면 남성의 기준 같은 경우는 결혼 준비가 조금 더 되어 있기를 원하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성이 집 한 채를 딱 키웠다. 그럼 여성이 그 안을 막 하나하나 꾸미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같이 모아서 집 한 채 하는 거에 목적을 두죠. 이게 빚더미에 앉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삶의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혼 정년,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저는 조금 더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멘트들을 많이 해요.
근데 10년을 더 벌어도 준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준비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현실 가운데서 내 상황과 내 위치가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 되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려면 젊었을 때 무대포 정신으로 하는 거지, 연령대가 높아지고 사회 경험을 많이 할수록 현실이 조금 더 와닿잖아요. 아, 이렇게 뭐 10년 직장 생활을 해도 어차피 급여로 받아서 저축을 해도 벌어지는 금액들이 눈앞에 보여요. 요즘 뭐 아파트 한 채 뭐 억 단위, 10억 단위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면 내 평생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성분들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여성은요 다 떠나서 나이가 무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젊을수록 인기 있는 건 사실.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연하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갑도 만날 수 있어요. 4, 5살도 만날 수 있고 10살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대신 뭐 연령대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질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갈게요. 후반의 여성하면 연하는 절대 못 만나요. 동갑 불가능하죠. 4, 5살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풀이 연령대가 떨어질수록 되게 넓어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성들이 핑계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게 출산을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꼭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요즘에는 노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여성이 젊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남성의 연령대도 충분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일단 나이대가 많으니까 확률상 높이려면 여성의 연령대가 떨어져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조금 더 어린 여성, 그렇죠? 40대 초반에 남성이 있어요. 나는 3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했을 때, 이 40대 초반의 남성을 제일 선호하는 여성들은 30대 후반이에요. 4, 5살 차이. 하지만 이 40대 초반이 원하지 않죠. 하지만 이 40대 초반의 남성의 경제력이 좋으면 30대 초반도 충분히 10살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10살 차이를 보겠죠. 이런 게 현실인 거죠. 다 내려놓고까지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씁쓸하겠죠. 근데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특히 그나마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게 용모예요. 그나마 용모가 제일 내려놔야 되는데, 30대 후반의 여성들이 제일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게 용모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연령대가 40대 초반은 아니잖아요. 40대 중반도 돌싱? 아니면 40대 후반 정도 되면, 40대 중반과 40대 후반의 남성들의 모습을 잠깐만 상상을 해도 30대 같진 않아요. 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머리숱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연령대는 지금의 남성의 연령대와 다르게 평균 키가 작아요. 평균 키가 어릴수록 커지고 있지, 예전에는요 170도 되게 컸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그 젊은이들의 178, 180을 보다 보니까 그 170의 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런 걸 잡고 있으면 결혼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베이스로 두고 하면, 그렇다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만날 거면 경제력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직장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면 이거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되게 현실적인 건데 안타깝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여성도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나도 자기관리 잘한 남성을 원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력을 부풀었을 때 자기관리까지는 조금 버거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속상하죠. 본인들은 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본인도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자기관리, 자기 커리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의 여성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뤄놓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직업도 괜찮고 직위도 좋고, 아니면 경제력도 어느 정도 모아놨고, 그리고 외적인 모습도 잘 가꾸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러한 사람을 찾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들이 찾는 그러한 남성들은 결코 그 나이대를 보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호감이 가면 시선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신경이 가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쪽에 시선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마주칠 확률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선을 잘 못 가게 되면, 내가 시선을 보는 게 조금 두렵거나 아니면 조금 어색하면 그 사람이 날 볼 수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되죠.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내 존재를 조금 더 알리고, 그리고 나면 다가가기가 조금 더 쉬워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결국은 시선 처리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그쪽으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굴은 뭐 오른쪽으로 보고 있어도 사람이 왼쪽에 있으면 내 몸이 슬슬 왼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남성들이 가끔 가다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나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라는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을 잘 보세요.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지 남들도 쳐다보고 있는 건지, 여성이 이렇게 두리번거리거나 아니면 계속 이쪽 저쪽 보는 성향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쪽으로만 보고 있는 건지를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면 조금 더 판단하기 쉽겠죠. 시선 처리가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몸이 움직이기는 해요.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었고 그 사람한테 계속 내 시선이 갔다면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임 가운데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카페나 이런 데서는 그냥 한 번씩 쳐다보면서 시선 느낄 수 있다면, 모임 가운데서는 내가 움직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술자리에 갔어? 그럼 그 자리가 옆에가 비었으면 그 자리를 잠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 옆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만났어 오랜만이네 그러면서 거기에 슬쩍 가서 그 옆자리 가운데서 그 사람한테 좀 더 보일 수 있는 걸 어필하는 게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성들은요, 그 하나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과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호감 가는 방법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선이 가고요. 두 번째는 내 몸이 가고, 세 번째는 터치감이 들어가요. 이게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거 한 번에 끝나기에는 여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고, 조금 소극적이신 분들은 하나씩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러고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다가오게끔 만드는 거죠. 다음 약속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전체적인 모임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대1 모임으로 가야겠죠. 1대1 모임에 갔을 때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여성이 그대로 물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여성의 뭐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을 때는 내가 남성이 먼저 손 한번 내주면 그 손을 덜쩍 잡겠죠.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마음에 들면 시선이 가고 몸이 가고 그리고 터치가 가고,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에 관심이 갔을 때는 그 사람을 나한테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집중을 시키는 방법 가운데서 제일 좋은 방법들이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남성을 ATM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이 예쁜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찾고, 그런데 예쁜 여자는 본인이 예쁘다는 걸 알아요. 왜? 주변에서 알려주거든요. 나 예쁘다, 나 예쁘다니까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사용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남성의 지갑이에요. 처음에 한두 번 데이트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데이트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막상 또 결혼할 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했어요. 남성이 밥을 샀어. 그러면 커피 한 잔 정도는 여성이 사야 된다라고 제가 제 회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 한 잔 살 때조차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여성들이 있어요. 처음에 남성들이 커피가 뭐가 문제 하면서 열심히 사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사고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되다 보면 이게 현실로 오게 되면 글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돈을 100만 원을 벌든 200을 벌든 500을 벌든 상관은 없다. 대신 일은 했으면 좋겠다. 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씀씀이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하시기는 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나 정도 만나면? 왜? 누구를 만나도 사주니까 너도 나를 사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쁜 여성을 만나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되기도 해요. 그 여성들은 누구를 만나도 자기를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없이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여성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건 남성들이에요. 이 여성이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분명히 커피 산다고 했을 거예요 했더니 남성이 아니에요, 제가 살게 앉아 계세요. 분명히 이 멘트 들었을 거고요. 나중에는 굳이 그 멘트를 안 하고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준 건 분명히 남성들인데, 나는 처음 당하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겠죠, 어떤 남성들은. 그리고 이게 결혼 생활까지 가게 되면 소비 씀씀이에도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 보면 조금은 한 번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죠. 네, 이게 첫 번째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공주가?
남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죠. 비용이나 이 부분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기는 해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하다못해 요즘에는 뭐 차문 열어주고 이 정도에서는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차문을 열어주고 앉았을 때 머리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머리 한번 잡아주고 뭐 이 정도라던가 뭐 안전벨트 매주는 것도 뭐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작은 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당연시되는 여성들이 있어요. 남성들이 굉장히 피곤해지죠. 처음에는 한 가지였다면 나중엔 두 가지 되고 세 가지 되고 네 가지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성들이 무슨 날 그러면 이렇게 선물 같은 걸 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약간 이제 명품 쪽을 많이들 선물을 원하시고 처음에는 작은 지갑이었다면 그다음에 뭐 구두가 되고 구두가 됐으면 가방이 되고 가방이 되면 옷 이렇게 조금 커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간혹가다 남성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명품 좋아해요 라고 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여성들은 되게 정성 가득한 목도리를 띄워준다든가 아니면 초콜릿을 만들어준다던가 쿠키를 만들어준다던가 내 정성이 하면서 남성들에게 선물을 해요. 남성들이 처음에는 되게 감동받아요. 정성 가득하다 그러다가 이것도 처음이다 그렇지 한 두세 번 만나고 뭐 이벤트가 두세 번 지나고 나면 나도 명품 좋아하고 나도 지갑 갖고 싶고 나도 가방 갖고 싶고 근데 여성들이 약간 받는 입장 가운데서는 이걸 사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이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남성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들지 않을까요? 저희 회원 중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남자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이 자리까지 왔고 열심히 일을 해서 되게 많은 돈을 모아요. 근데 이 돈을 모으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대답이 한결같은 게 결혼 전에는 부모님, 결혼 후에는 와이프. 본인들이 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만큼은 예쁘고 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욕심일까요? 표현을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이 부분도 감수하는 거죠. 아, 난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래 난 사줘도 돼. 그리고 뭐 나는 뭐 어차피 많이 안 쓰니까 그래 나는 그걸로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무난하게 크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기는 해요. 현실이죠. 이게 공주라고 하는 게 본인이 처음부터 공주는 아니에요. 뭐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데 집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의사시고 어머님이 가정주부고 오빠 의사고 본인이 막내딸로 있으면 이 막내딸은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살겠죠. 이건 그냥 집안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 여성한테 뭐라고는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이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진 않아요. 이 모습을 감수하고 데려가는 거지. 이 모습이 사랑스러울 때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게 감수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공주 대접을 받는 여성들은 대다수가 집안이 나쁘지는 않아요. 집안이 좋기 때문에 공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부분을 감수하고 갈 건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할 부분이겠죠. 내가 능력이 좋아? 내가 결혼을 했을 때도 충분히 처가에 도움 안 받을 때 그러면 공주보다는 또 다른 면을 보는 게 낫겠죠. 이건 선택의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쉽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말이신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이 거짓말이 많으면 살아갔을 때 모든 삶이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판단을 못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겠죠.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 여성의 거짓말인 걸 느끼게 됐다면 그냥 솔직하게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성이 했던 행동이 왜 그랬는지 합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는지 아닌지 그러면 이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던가 패턴이 전부 다 거짓일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힘들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삶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개받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소개를 받아야겠죠. 뭐 요즘에 자만추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주변 소개 아니면 결정사를 통하면 이런 어느 정도의 평상시 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집안이라던가 결혼을 했을 때 목적을 두고 하는 거짓말은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만족도라는 거는요 솔직히 개인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만추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20대 때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거나 쪽지를 줬거나 명함을 줬거나 한두 번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또 자기 관리들 잘 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만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용모를 보고 가는 거지 다른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용모 뒤에 숨겨진 그 뒤의 모습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쁘면 돼. 나는 정말 예쁜 여성을 원해. 그러면 자만추가 빠를 수 있어요. 연애만 될 수 있겠죠. 결혼까지 가기에는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자만추는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나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넘어오고 어느 정도는 결혼 생각이 조금 더 도드라지면 자만추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은 아니죠. 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결정사를 통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이 가능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거는 꼭 피해야 된다기보다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변 정리정돈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방송을 봐서도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반대로 너무 안 치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과 이분이 만나면 평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피해야 된다기보다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이게 생각보다 결혼 생활에서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거든요. 슬기로운 여성? 이게 똑똑한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뭐 공부 잘하고 뭐 많이 배우고 똑똑 이런 거 말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살아가다 보면 되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아주 사소한 판단 가운데서도 다양한 길들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판단을 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가정의 평화롭고 아니고가 판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어보면 성격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격은 저희가 맞출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결정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들. 똑똑한 여성이야 그러면 뭐 직업이 좋거나 학부가 좋거나 경제력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뭐 어디에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무슨 일 하거나 이게 어느 정도로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격이요 아니면 지혜로운 여성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격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렇게 욱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훅 끼어들어. 사람이 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욱해서 욱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욱해지는 거.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과 내 성향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성격 좋은 사람 찾아주셔야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날 맞춰주세요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성격 좋게 나아가야겠다 생각하면 성격 좋은 여성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 찾기보다는 내가 그러한 사람을 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오는 부분들이에요. 잘 안 적어요. 선입견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매니저들 여러분이 있잖아요. 매니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어놓으면 그거를 보고 다들 그걸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 적진 않는데 그거는 있어요. 상대방을 만남을 했을 때 제가 피드백은 들어요. 근데 피드백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여성을 10분을 만남을 했어요. 그럼 10분의 피드백이 쫙 올라왔는데 10분 중에 한 7, 8분이 이 사람 되게 까칠해요. 그러면 까칠한 거 맞을 거예요. 근데 10분 중에서 딱 해서 이 사람 진짜 착해요. 되게 선해요. 너무 제 말 잘 들어주고 너무 예뻐.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렇게 피드백 나오면 이 여성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한다는 거죠. 그 피드백으로 확인하지. 그러니까 남들이 이 사람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판단을 하지 매니저의 이야기로 판단을 하잖아요. 되게 간단한 게 내 새끼는 이쁜 보이거든. 내 회원은 되게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점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남들 눈에는 내 회원이 안 예쁠 수 있지만 내 회원은 정말 내 눈에는 예뻐 보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 엄마들이 자식들 이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러면 그걸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